네,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 네킬러 구글티 웹이나 콜라베이트 업데이트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인.kim@네킬러닷컴이고요. 이 웹이나 관련 혹은 뭐 기타 궁금하신 내용들 모두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콜라베이트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콜라베이트는 일단 구글 마켓플레이스, 구글 앱스 마켓플레이스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공식 제품으로서, 하지만 한 분이 더 들어오셨네요. 공식 제품으로서 구글 독스와 구글 드라이브 기반으로 전자결제, 그리고 문서 중앙화 등등 다양한 통합 문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서드파티 앱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콜라베이트는 네킬러에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구글 독스에 전자결제가 없기 때문에, 전자결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구글의 협업 기반이라고 하죠. 흔히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그 협업 문서 시스템에 전자결제를 가미한 형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제 점점 고객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그냥 단순한 전자결제 툴이 아닌 협업과 어떤 워크플로우를 결합한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 제품으로 발전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번 주에 3.0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콜라베이트의 단점으로 많이 뽑히던 좀 약간은 지연되는 문서 처리 속도,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많이 개선이 됐고, 전자결제를 진행할 때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 외에 달라진 여러 가지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콜라베이트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앱스를 사용하실 때 구글 앱스 관리자가 콜라베이트를 구글 앱스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설치를 하시면, 자, 이렇게 앱 런처를 여셨을 때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자, 서드파티 제품이 나오죠. 뭐 네킬러 바코드 스캐너 같은 것도 있고요. 이 콜라베이트가 있는데, 이 콜라베이트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에 이 메뉴나 글들이 영어로 보이신다면 프로필 업데이트로 들어가셔서 프로필 업데이트에서, 자, 언어 설정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간단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 부분엔 그 결제에 사용되는 전자 서명이 들어가고요. 이 서명은 자동으로 100 곱하기 80 픽셀로 조정되어서 저장됩니다. 자, 프로필 저장 및 동의를 눌렀고요. 그러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전자결제와 그리고 태그 속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먼저 전자결제 부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목소리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리시는군요. 뭘 해야 되나요? 잠시만요. 지금 황용훈님께서 마이크를 켜주셨어요. 근데 잡음이 심해서 마이크를 끄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껐고요. 다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자결제를 하는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미 문서를 생성을 해서 전자결제를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독스 문서를 이렇게 하나 만들면 제목을 먼저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하고, 뭐 여기다 댓글을 달고, 그리고 기타 수정사항을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이 문서를 같은 팀에 있는 다른 소속원에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보내는 방법에는 크게 사용자 이름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결제선, 자주 사용하는 결제선으로 등록하는 방법, 주소록에서 불러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도에서 불러오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조직도에서 불러오시는 경우엔 구글 앱스에 저장된 이 조직도 정보가 불려져 오고요.
자, 여기서 HR 그룹에 있는, R&D 그룹에 있는 스미스 존 씨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크게 수정 및 코멘트만 가능 두 가지 형태로 수정 권한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저는 문서 결제를 올리면서 이런 코멘트를 남겨보겠습니다. 자, 이 문서는 본인이 소유한 문서이므로 이 문서를 사본으로 생성을 해서 전자결제로 올릴 수도 있고 문서 그냥 원본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 이온이 지금 그냥 사본 생성은 않고 원본으로 올리겠고요. 그리고 결제 후 나와 결제자의 편집 권한을 유지합니다. 라는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이 부분은 자, 이후에 결제 상신을 한 이후에도 이 문서를 결제 승인하는 사람이겠죠. 승인하는 이 존이라는 사람과 같이 문서를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이 별로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관리자 단위로 오프를 하실 수 있고요. 관리자가 만약에 이 기능을 꺼놓으면 개별 결제 상신자가 이 문서를 내용을 바꾼다든지 상신 이후 내용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로딩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자, 2초가 안 걸렸죠? 약 1.1초에서 1.5초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바로 결제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전에는 한 5초에서 6초 정도 로딩 타임이 있었는데요. 크게 한 3배에서 4배 이상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진 부분 중 한 부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테스트 웨비나라는 이 제목 옆에 멜롱닷컴 회사 이름 그리고 팀 이름, 오늘의 날짜, 그리고 문서 제목 이런 채번이 붙는 게 보이시죠? 이 채번 사항은 관리자가 지정한 채번 사항이고 이 채번이 붙는 것과 동시에 이 문서는 자, 중앙에 있는 한 명의 문서 관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하게 됩니다. 이 문서의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문서를 편집 버튼을 누르고요. 누르시고 공유 버튼을 눌러보면 이 문서가 누구와 공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분명 제가 먼저 만든 문서였습니다. 그렇죠? 제임스라는 사람이 만든 문서였는데 지금 이 문서는 이 사람이 수정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고 제가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죠. 소유권이 이 사람에게 넘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제 승인자이자 문서 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관리자인 스미스라는 사람에게 자, 소유권이 넘어간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콜러베이트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동 중앙화 기능입니다. 즉 조직에서 전자결제가 올라오는 문서를 모든 전자결제 문서를 중앙으로 모아서 인원 변동이 있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 모든 회사의 결제 문서는 중앙으로 보관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요즘에 이직하시는 분들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에서 좀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그 경우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 유실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문서 중앙화 기능 덕분에 전자결제 문서는 소중하게 문서 관리자 계정에서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문서는 이제 개별 상신자가 절대 어떻게 지우거나 할 수 없는 문서가 됩니다. 다만 이제 문서 관리자분께서는 특별하게 그 사내 소중한 문서를 관리하는 그런 정책 등은 세워주셔야겠죠. 하지만 개별 사용자 딴에서는 절대 그 문서를 삭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서 중앙화 기능이었고요. 그리고 자, 또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메뉴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올린 이 문서는 전자결제 문서는 이렇게 전자결제 진행 중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 사이드바를 원래는 열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사이드바가 열렸다가 자동으로 닫히는 형태인데 지금은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걸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펴놓고 쓰길 원하시고 별로 안 쓰시는 분들은 닫길 원하세요. 그리고 좀 더 파일을 넓게 이렇게 보길 원하시는데 자,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아이콘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죠. 자, 첫 번째 내 드라이브를 보시면 자,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폴더들이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 형태로 트리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드라이브 화면과 비교를 해드리면 드라이브는 크게 그리드 뷰 그리고 리스트 뷰 이렇게 두 개밖에 제공을 안 하죠. 하지만 콜러베이트에서는 이렇게 자, 트리 형태로 있는 게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테스트라는 폴더를 누르면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 나열이 되고요. 이렇게
자, 이런 방식으로 좀 더 다채롭게 뷰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그를 보시면 자, 태그 기능은 어떤 파일에 특정 태그를 붙이고 키워드 단위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개인이 지정할 수 있는 이런 태그가 있고요. 웨비나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태그 저장하면 이렇게 웨비나라는 태그가 생기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만들었던 이 문서에 문서 말고 자, 이 문서에 태그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웨비나라는 태그를 달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태그가 바로 이 파일에 붙게 되죠. 그래서 웨비나를 누르게 되면 자, 태그 검색에서 웨비나를 누르게 되면 웨비나라는 태그가 붙은 이 파일만 이렇게 나열이 되게 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윈도우 탐색기처럼 이렇게 폴더를 찾아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는 자, 내가 그때 한 달 혹은 두 달 전에 일을 했었는데 그때 입력했던 키워드가 뭐더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생각하셔서 문서를 검색하는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협업할 때 좀 더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태그를 입력해 두시고 그 입력한 태그를 바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므로 굉장히 빨라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태그를 이렇게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업데이트 이전에는 약 3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로딩 타임 없이 0초, 그러니까 0초죠. 엄밀히 말하면. 로딩 타임 없이 자, 이렇게 파일이 로딩되게끔 바뀌었고요. 태그가 부착된 속도도 자, 여러 개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3개를 적용한다 했을 때 태그하기를 누르시고 이건 제가 소유한 파일들이 아니라서 지금 되지가 않네요. 자, 지금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서 스미스라는 사람이고요. 스미스가 소유로 되어 있죠. 이 3개의 문서에 태그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만다 태그, 그리고 치오, 콜러베이트 이렇게 붙였을 때 바로바로 태그가 이렇게 붙는 게 보이시죠? 이 태그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태그 버튼을 누르시고 자, 각 태그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치오라는 태그를 선택하시면 치오라고 붙은 파일들만 이렇게 나열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태그 검색 조건에 AND랑 OR 조건이 있습니다. OR 조건은 마치 합집합처럼 여러 개의 태그를 선택했을 때 그중 하나라도 선택이 되어 있는 파일들이 모두 나열되는 것이고 AND는 그중 모든 이 두 개의 치오와 콜러베이트라는 이 두 개의 태그가 모두 붙은 경우에 검색되는 옵션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 번 더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자, 네드라이브와 태그, 주소록, 구글 앱 조직도, 활동 내역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특히 조직도 같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전 지금 제임스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 스미스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선택하면 소유자가 스미스인 이 문서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문서들은 뭐냐면 제임스라는 사람과 스미스 씨, 이 두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작업한 문서들입니다. 어떤 특정 사람과 작업한 문서를 솔팅해서 나열해보고 싶으시면 이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데이트 크게 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결제업업 메뉴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부분은 메인 메뉴고요. 이번에는 결제업업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자, 비결제 문서 그리고 결제 문서 모두를 보여주는 메인 화면과 비교했을 때 결제 문서만을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면 자, 이 모든 문서들은 결제가 올라간 문서이고요. 이렇게 채번이 붙은 게 보이시죠? 자, 이처럼 모든 콜러베이트 문서라고 하면 전자결제된 모든 문서, 자기와 관련이 있는 모든 전자결제 문서입니다. 그리고 작성 중인 문서는 말 그대로 드래프트인 문서, 아직은 전자결제가 올라가지 않은 문서고요. 수신협조함은 내가 수신처로, 회람자로, 참고자로 받은 문서가 나열되는 곳입니다. 밑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결제함, 작성한 결제함 2가지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신해서 결제를 대기하고 있는 파일들, 그리고 내가 받은 결제함에서는 대기 중인 거, 진행 중인 거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결제 협업 메뉴가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펴졌다가 마우스를 떼면 바로 닫히는 형식이어서 이걸 고정해놓고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비슷한 맥락이죠. 하지만 이번에 이게 이렇게 고정 형태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서 이렇게 분류하여 보는 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종류별로 결제 문서를 분류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업데이트된 부분 중에 템플릿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템플릿을 보시면 원래 템플릿이 결제법 메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템플릿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 템플릿이나 공유 템플릿을 쓸 때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피드백이 많았고요. 물론 저 또한 콜라보레이트를 쓰면서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템플릿 메뉴가 개별 메뉴로 생겼죠. 보시면 템플릿 메뉴로 들어오시면 내 템플릿, 공유 템플릿 두 가지가 있고요.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내 템플릿을 예로 들면 내 템플릿은 개인 사용자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새로운 템플릿 생성을 누르시고 콜라보레이트의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있는 파일을 바로 불러오실 수도 있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내가 소유한 파일들 혹은 나와 공유된 파일들이 이렇게 나열됩니다. 자, 이 파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 파일을 그대로 템플릿으로 생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템플릿에는 문서 양식뿐만 아니라 보이는 이 양식뿐만 아니라 태그 정보나 결제자 정보도 함께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면 이 템플릿을 사용할 때는 문서 양식과 태그, 결제법 정보가 모두 저장이 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템플릿 저장을 해볼게요. 결제선과 함께 템플릿으로 저장이 됐죠. 자, 이제 템플릿으로 가보면 copy of test webinar라는 문서가 템플릿으로 저장이 됐고요. 이 템플릿은 처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만드는 화면에서 제목을 바꿈으로써 이 제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 제목을 바꾸지 않았죠. 이걸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누르시고 템플릿으로 상신하기 또는 조직원들과 함께 사용하시고 싶다면 공유 템플릿으로 사용을 누르시면 되고요. 공유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개인 사용자가 아닙니다. 관리자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유 템플릿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은 관리자 권한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 템플릿으로 사용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템플릿으로 상신하기를 누르면 결제법을 준비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 부분도 굉장히 빨라졌죠. 원래는 한 10초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템플릿을 불러오고 그 문서를 사본으로 생성해서 만드는데 약 1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방금 보시면 3초 정도 로딩 타임이 있고 바로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제가 만들었던 그대로 문서 양식 그리고 태그 정보, 결제 협업 정보가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각 문서별로 이렇게 결제 협업 정보나 태그 정보를 저장해 놨을 때 개별 사용자들이 이런 내용들은 저장할 필요 없이 이 문서 양식은 누구에게 올리세요. 이 문서 양식은 어떤 태그를 붙이세요. 라는 정책을 이렇게 템플릿별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결제 협업하기를 누르면 이 사람에게 이 문서가 바로 결제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추가 내용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결제 협업하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사이드바도 접고 문서를 이렇게 입력하시는데 집중한 다음에 다시 결제가 필요할 때 이렇게 열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원래 결제를 하실 때 되게 PC에 있는 파일을 같이 첨부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지출결의서를 올리는데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수증이 PC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런 경우 이렇게 전자결제 형태로 문서를 만들고 지출결의서라고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템플릿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한번 테스트성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출결의서라고 만들고 10만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 파일을 첨부해야 될 때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파일 목록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 옵션이 없었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파일 추가 옵션이 없어서 기존에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바로 불러오는 게 조금 어렵고 콜라보레이트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린 다음에
그 파일들을 함께 첨부하는 방식으로 첨부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컴퓨터에서 파일 추가 이게 생겼죠. 자, 그렇게 돼서 제가 이미지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PNG 파일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별도의 업로드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파일이 업로드가 되죠. 로딩 타임이 약간 있고요. 이거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나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자, 그럼 지출 결의서가 됐고 이게 증빙 서류가 됐습니다. 체크를 이렇게 함으로써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출 결의서를 메인 문서로 선택을 하면 이 문서가 이 결제 문서의 메인 문서가 되고, 자, 밑에 PNG 파일, 이미지 파일은 서브 문서가, 첨부 문서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첨부를 할 수 있는 수량도 원래는 최대 3개였습니다. 본 문서 하나와 첨부 문서 3개, 총 4개죠. 총 4개까지 가능했는데 이 개수가 10개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크게 또 업데이트가 된 한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결제법을 시작을 하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수신처도 한번 지정을 해보죠. 수신처 데이비드 스미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처음에 이 사람에게 결제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승인을 하겠죠? 그러면 수신처에 있는 이 개인 데모7이라는 사람에게 이 문서가 전달 문서로 전달이 됩니다. 마치 이메일의 CC 같은 기능이죠. 회람 기능이고요. 자,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지출 결의서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자, 이거를 제가 스미스 이 사람한테 올렸죠. 그럼 스미스 이제 이 사람 화면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메일로 알림이 올 거예요. 자, 결제 문서가 도착하면 무조건 알림이 실시간으로 오게 되어 있고요. 자, 업데이트 쪽 가보면 제임스 리 님이 지출 결의서를 상신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 문서 보기, 이게 본 문서와 그리고 아까 이미지 파일이 2개가 한꺼번에 보이는 게 보이시죠? 문서와 이미지가 함께 보이고 있고요. 자, 이거를 콜라베이터 화면에서 보시려면, 자, 콜라베이터에서 문서 보기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뜨면 파일이 이렇게 나열이 되죠. 자, 가장 먼저 메인 문서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메인 문서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스크롤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 View Full Preview라고 누르시면, 자, 이렇게 프리뷰를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이 문서로 넘어가면, 자, 프리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승인할 수 있겠죠. 자, 승인하면 이렇게, 자, 서명이 좀 귀엽게 돼 있죠, 지금은. 이렇게 서명이 자동으로 찍히고, 더 보기 메뉴에서 프린트 프로세스를 누르시게 되면, 이것 역시, 이거는 업데이트된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제공해 드리던 부분인데요. 자, PDF로 첫 번째 페이지에 결제 이력을 나타내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자, 문서의 본문과 그리고 첨부 파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시죠? 첫 번째 페이지에, 자, 10만 원이라고 입력한 지출 결의서 본문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첨부 이미지 내용, 이렇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게 되죠. 자, 제목, 첫 번째 페이지 결제 이력 페이지에는 회사의 로고, 그리고 제목, 그리고 수신처 정보, 수신처, 제가 아까 데모7 이 사람을 지정을 했죠. 이 사람의 정보까지 다 함께 포함돼서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승인 완료라는 의견도 지켰고요. 상태가 이렇게 누가 상신했는지, 언제 승인이 완료됐는지 깔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제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 콜라베이트 3.0 업데이트 내용이었고요. 콜라베이트의 주요 기능과 함께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넘어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목소리는 계속 잘 들리시죠? 자, 공식 웨비나가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받고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사항을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빨라진 결제 협업 속도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 메인 화면에서 왼쪽 사이드바, 이 사이드바가
접히고 이렇게 펼 수 있는 형태로 업데이트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깔끔하게 이렇게 이미지가 색깔별로 업데이트가 돼서 가독성이 좋아진 점, 그리고 내 드라이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폴더 뷰가 가능한 점, 이 정도가 메인 화면에서의 업데이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업데이트 중 하나가 또 템플릿 메뉴가 신설된 거죠. 원래는 결제 협업 메뉴 안에 있던 템플릿 메뉴가 신설이 돼서 템플릿 사용이 조금 더 간편해진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협업 메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바가 생겼죠. 사이드 바가 접고 펼 수 있는 형태로 생겼습니다. 원래는 그냥 접었다 마우스를 떼면 원래는 폈다가 마우스를 떼기만 하면 바로 접해버려서 그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그게 많이 개선된 부분이에요. 종류별 전자결제 문서 조회가 편해진 점 부분이 하나 또 큰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부분이 파일 첨부가 좀 더 편해진 부분, 파일 첨부가 업로드 형태가 업로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문서 작성 화면에서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서 작성 화면에서도 파일 목록을 바로 컴퓨터에서 첨부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것,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걸 결제로 올린 파일이라서 추가가 불가능하지만 전자결제 올리기 전이라면 바로바로 PC에 있는 파일도 첨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첨부 가능한 파일의 개수도 기존 4개에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10개로 확대된 점. 이 정도가 오늘 주로 소개드렸던 업데이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채팅창이나 아니면 마이크, 목소리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은 없는데요. 현재 시간이 3시 31분이 지나고 있네요. 3시 31분이고, 웨비나가 3시 3분쯤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네요. 콜라베이트뿐만 아니라 기타 구글 사용에 있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